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번 달만 해도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유방암 환자분들이 한 7분 나온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걸리는 유방암 종류가 호르몬을 먹이로 하는 유방암이거든요. 이 호르몬 자체가 얘한테 먹잇감이 되는 거라서 노출이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흠이 시작한 이후에 한 5년, 10년 이후부터 혹이 슬슬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20대 여성분들이라면 시작하셔도 되고요. 유방 통증이 있을 때 막 날밤 새셔가지고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 진짜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피부 미용 이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성분들의 과거력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그 과거력을 알아야지 그 치료에 대한 반응도나 이런 걸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근데 물어보면 유방암이 요즘에 되게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불과 10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유방암을 경험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 유방암이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죠? 희한하게 젊은 층에서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번 달만 해도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유방암 환자분들이 한 7분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유방암 전암성이라고 하죠. 전 단계죠.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많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여성들의 어쨌든 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상당히 이유가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제 복용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제를 이제 오랫동안 복용한다든지, 뒤늦게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했더니 임신이 잘 안 되셔서 시험관 시술해서 호르몬 노출이 또 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이제 혹이 되게 많으시고, 거기서 또 나쁜 혹들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풍토와 관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호르몬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호르몬이 딱 정확하게 유방암이 급증하는 이유에 네. 좀 속할까요?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이라고 알려진 여성 호르몬인데 제일 많이 걸리는 유방암 종류가 이 여성 호르몬을 먹이로 하는 유방암이거든요. 이 호르몬 자체가 얘한테 먹잇감이 되는 거라서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초경을 되게 빨리 시작했다. 그리고 폐경은 또 한참 뒤에 늦게, 초경을 빨리 시작해서 그 폐경 때까지 에스트로겐이 평생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거 기간 따라서 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또 에스트로겐으로부터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10달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 번 출산하신 분들일수록 위험도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출산을 안 한 것과 한 것의 차이가 좀 있겠고, 하지만 또 사실 그렇다고 해도 출산을 많이 하셨건 수유를 많이 하셨던 분도 유방암에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유방암 환자분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위험인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하면 뭔가 그냥 좋은 거일 것 같은데 이거를 먹이로 해버리는 게 유방암이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행위는 결국 유방암을 늘어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유방암 환자분들이 유방암 수술 후에 먹는 이제 호르몬제가 타목시펜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얘가 에스트로겐을 아예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목시펜이 암세포의 먹이를 뺏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먹는 피임약 이런 것들도 다 여성 호르몬제잖아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 복용하면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단기적인 복용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5년, 10년 동안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맞는 거고,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 호르몬 대체요법, 이게 훨씬 더 연관이 또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또 피임약도 많이 네. 드시고 있는 것들도 사실 연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럼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이제 원인 유명한 게 비만이죠. 비만. 지방세포라고 하죠. 왜냐면은 살이 너무 많이 찌면은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거든요. 지방세포들이. 그렇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분들은 이제 난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니까 해방이다. 유방암으로부터. 절대 아니고요. 폐경기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같은 걸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거든요. 그러면 지방세포가 또 축적이 되고, 이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서부터 결국 비만이죠. 그러면은 유방암 발병률이 올라가요. 실제로 체지방률이 1%씩 올라갈 때마다 유방암 발병률도 1%씩 올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만은 굉장히 유방암의 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용경 원장님이 암 찾는 의사잖아요. 네. 요즘에는 암을 좀 잘 찾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또 잘 찾아가지고 유방암을 발병률이 좀 높다는 그런 소문들도 있어요. 그게 저도 약간 잠깐 더듬게 되네요. 약간 제가 거기에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빨리 발견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진단율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도 올라간 것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재밌네요. 네. 기술이 발전해서 빨리 찾아내는 수치가 올라가고 네, 실제로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지금 발견하나 1년 뒤에 발견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 사람을 1년 동안 고통에 빠뜨릴 게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한테 그러면 입장 바꿔가지고 내가 어차피 암에 걸릴 거라면은 연기에 발견하시는 게 좋은지 2기에 발견하시는 게 좋은지 저는 약간 묻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개인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최대한 빨리 찾아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뭐 암은 진행이 되면서 얘네들이 퍼질 수도 있고 어떻게 맞아요. 바뀔지가 모르거든요. 변형될지가 모르니까 약간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조기에 진단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더 진행이 돼가지고 막 유방 절제술을 해버리거나 하면은 여성으로서 되게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율 하나만 따지면서 어차피 생존율 같은데 뭐 그게 의미가 있냐 하시는 거는 너무 로봇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너무 정이 없는 느낌. 근데 이 유방암은 또 왜 무서운 걸까요? 무서운 이유가 너무 많은 분들이 걸리니까 나도 걸릴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가족력이 없어서 그냥 막 랜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돌팔매질 한 번 탁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유방암이 너무 많아서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여자분들 15명에서 20명 그 사이 한 명은 다 유방암이에요. 요즘에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그 회사에 여성분들 직원이 30명이었거든요. 거기서 3명이 유방암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은 거죠. 저희 병원 직원들도 저까지 합쳐가지고 9명 되는데 이러다가 여기서 한 명 유방암 나올 것 같은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뭐 이런 심정으로 제가 초음파를 저도 셀프로 열심히 6개월마다 하고 있거든요. 생존율은 되게 좋아요. 1기, 2기만 해도 90% 이상이 되니까 생존율은 좋지만 그래도 암이잖아요. 그죠? 암 자체가 되게 무서운 용어다 보니까 내가 걸릴까봐 이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무서운 이유가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는 완치 판정을 해도 재발과 전이를 은근히 잘하는 암인 거죠. 언제 어디서 다시 나를 탁 때릴 줄 모르는 생존율이 좋은 거를 포장을 하고 알고 보면 이제 무서운 가면을 쓰고 있는 특히 늦게 발견할수록 전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에 발견한 게 좋은 게 연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전이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해요. 근데 보통 3기, 특히 3기 이상이신 분들은 나중에 뼈나 뇌나 간 이런 식으로 전이 해서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섭죠? 진짜 무섭습니다. 네. 두 개를 조합하니까 무서운 거 맞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착한 암이라고 해도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 하나랑 착한 척하지만 굉장히 뒤통수 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유방암은 요즘 시대에 더 증가하는 게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르몬에 걸리는 암이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도 되게 영향 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즘 너무 배달 음식 많이 드시거든요. 이거 진짜 버릇 고쳐야 돼. 컵라면 뭐 이런 거 안 먹죠? 안 먹죠? 네, 왜 잠깐 말을 더듬지? 컵라면 이런 것도 여러분 뜨거운 물 부어서 먹잖아요. 그럼 환경 호르몬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 몸속에서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로 작용합니다. 이것도 나쁜 호르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특히 좀 찾기도 어렵고 좀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치밀 유방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치밀 유방률이 한국 여자가 7, 80%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사실 진료 보면서 느끼는 거는 거의 뭐 99%거든요. 한국 여자들은 유방이 초음파 하다 보면은 다 열대우림이에요. 열대우림. 유방층 안에 조직들이 너무 많이 들어차 있는 거예요. 서울에 다들 몰려 살잖아요. 그 좁은 면적에 꽉꽉 들어차 있는 느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면적은 작아도, 그러니까 유방 볼륨은 작아도 유방 조직들이 다 차 있는 거를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꽉꽉 차 있다. 열대우림처럼 많이 차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속에가 뭐 벌레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다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헤쳐서 봐야 되듯이 초음파로 하나하나 다 뒤져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치밀하기 때문에 열대우림이니까 풀벌레가 당연히 이제 모여들잖아요. 제가 이거는 늘 환자분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초음파를 해요. 풀벌레가 많이 꼬여드니까 치밀하면 당연히 해충도 꼬여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도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유독 치밀도가 높고, 미국 여자들은 치밀도가 한 50에서 60%인데 한국 여자는 거의 뭐 90%니까 그래서 발병률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럼 이런 유방암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당연히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유방은 초음파로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초음파 플러스 유방 촬영이죠. 여기서 말하는 유방 촬영은 유방 엑스레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흉부 촬영 말고요. 유방 촬영은 유방만 이렇게 잡아 당겨갖고 판때기로 이렇게 쫙 짜부를 시킨 다음에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숲속을 걸어다니면서 하나하나를 헤쳐서 다 보는 거고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숲의 윤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책 볼 때 목차 먼저 보듯이 엑스레이는 그런 느낌. 큰 뼈대를 보는 거고 석회화라고 하죠. 석회화는 초음파로 못 보거든요. 웬만하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나쁜 석회화를 먼저 검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숲을 다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무만 보다 보면은 큰 그림을 놓칠 수가 네. 있고 큰 그림을 보다 보면 또 너무 세상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유방 엑스레이하고 네. 초음파를 같이 꼭 봐야 된다. 유방 초음파를 하다 보면은 예쁜 혹도 참 많고요. 못생긴 혹도 참 많아요. 소위 나쁜 혹이죠. 예쁜 혹들은 우리 몸에 누구나 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점처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다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못생긴 혹들은 유방암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긴 게 못생긴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 볼 때는 얼굴 갖고 차별하면 안 되는데 유방 초음파만은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못생기면 차별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조직 검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혹이 유방암으로 갈 운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고 나쁜 성분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제거를 해줘야 돼요. 해충은 제거를 해야 되고요. 괜찮다고 나오면 추적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착한 척하는 또 암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착한 척하는데 얘는 약간 기질이 있어. 맞아요. 나쁜 애로 갈 기질이 있어. 그런 것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초음파를 많이 해봐서 뭔가 어떤 경지에 이르면요 느낌이 딱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착한 척 하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혹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유방 초음파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애들이 가면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려내는 방법이 조직 검사, 뭐 추적 관찰인데 가면 쓰고 있는 애를 뭐 착한 줄 알고 추적 관찰 하다가 그새 암으로 바뀌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밝혀내는 그런 역할이 저희 같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하는 일이고 물론 제가 그런 거를 저도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참 요놈 봐라 막 이런 느낌 있죠. 너 딱 걸렸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조직 검사하고 이제 그런 거죠. 네. 역시 숨은 그림 찾기. 네. 진짜 숨은 그림 찾기 맞아요. 네. 숨은 그림 찾기 최대 아웃풋이네요. 맞아요.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난이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경상과학과 원장님들이 암이 되기 전에 그런 아리송한 것들을 미리 딱 찾아내는 게 목표이시겠네요. 그쵸. 제 목표는 그거고요. 어떤 일부 의사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암으로 일단 된 것 같을 때 그때 검사를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개개인 차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유방암 늦어도 연기고 아니면 그 전 단계에 발견하자 이거 하거든요. 최근에는 유방 초음파는 아니었고 간 초음파를 해서 저희가 엄마랑 거의 동갑이었던 분이었고 제가 기억하는데 유방 초음파 예약이 안 돼가지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복부라도 받아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복부 초음파만 받고 갔는데 간에 뭐가 있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그걸 진단 받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아 보이니까 지켜보자고 들었대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괜찮았거든요. 가면 쓴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좀 싸운 거죠. 뭔가 이제 한번 베껴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근데 유방은 또 아니니까 제가 조직 검사를 못 하니까 유방이면 제가 조직 검사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큰 병원 가셔라 하고 보냈죠. 근데 가가지고 그분이 6개월 만에 저한테 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막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죠. 저는 뭔지 모르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배를 보라고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이 수술을 해서 그 부분만 그 혹만 쏙 제거를 하셨대요. 큰 병원 가셔가지고 뺐는데 그 병원 교수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다행히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거를 했더니 간내 담관암이라고 나온 거죠. 간내 담관암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췌장암보다 더 무서우면 무서웠지 생존율이 거의 바닥을 찍는 암입니다. 담관암은 말 그대로 발견된 시점부터 이미 사망 선고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생존율이 뭐 10%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암인데 초기에 발견하는 건 사실 되게 천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기는 이제 새로 태어났다. 너무 저도 기뻤어요. 그날 진짜 너무 하루 종일 기분 좋았어요. 영살강 쌤이 다 발견하셨을 거긴 해요. 근데 그래도 그런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그런 느낌, 내가 이 맛에 일을 하지 이런 느낌 있죠. 그러면은 이 유방암도 네. 암이 되기 전에 그런 증상들도 있나요? 저번 췌장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없죠.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에서 한 30%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유방 통증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 좋은 혹이 보여서 조직 검사를 할 때 환자분이 희한하게 그 부분이 요즘 아팠다고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비특이적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에만 국한된 유방 통증이 계속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럴 때는 그래도 초음파를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유방 통증이 있을 때 막 날밤 새셔가지고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
진짜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유방 통증은 일단 암하고는 사실 상관없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의사가 되기 전에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 10대인데도 그 기억이 나요. 아파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조그만 게 무슨 암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유방 통증은 뭔가 아프다면 그냥 걔 겁나는 거죠. 근데 유방암과 진짜 관련 있는 증상은 말 그대로 만져지는 덩어리고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유방암은 주변 세포를 침식하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혹들은 웬만하면 움직이고 말랑말랑하고요. 유방암은 단단해요.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안 아픕니다. 그 다음으로는 범위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유두 근처에 있으면 분비물이라든지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한쪽 유두에만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진행된 유방암은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만져지기 시작해요. 겨드랑이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이런 케이스는 이제 늦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학생 때 보면은 막 유방 뭐 자가진단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네. 만져보고 막 멍울 잡히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만져지면은 이미 암이 될 그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유방층이 피부 밑에 지방층이 있고요. 지방층 밑에 유방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어요. 근데 그 유방층 안에만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걔가 만져지려면 한참 커져야지 만져지는 거죠. 그래서 자가진단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초음파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런 유방암을 조기에 찾기 위해서는 유방 엑스레이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보통 생리를 시작하면은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생리 시작한 이후에 한 5년, 10년 이후부터 혹이 슬슬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20대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초음파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물론 제가 봤던 분 중에서 제일 빨랐던 분은 16살짜리였는데 그분은 혹을 제가 제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조직검사하고 제거를 해드렸더니 전암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도 있어요. 요즘에는 심지어 10대 유방암도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고 내가 생리를 시작했다 그리고 가족력까지 좀 있어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유방초음파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20대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셔야 되고 20대 후반이 됐다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촬영은 그때그때 한 번씩 좀 찍어보고 석회화라든지 이런 소견이 없고 정상이면 굳이 자주 찍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의사 소견 따라서 하시고 만 40세부터는 초음파와 엑스레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도 유방 절제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유명한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스스로 유방 절제술을 예방적으로 하셨는데요. 그만큼 그 유전자가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되어 있고 난소암에 걸릴 확률도 확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셔서 만약에 내가 그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검진을 굉장히 자주 하셔야 돼요. 열심히 좀 남들보다 하셔야 되겠죠. 네. 유방암 유전자 검사는 피 검사로 하는 건가요? 피 검사로 가능해요. 네. 영상의학과 선생님들도 본인의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유방 쪽만 또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자면은 유방 쪽만 전공하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는 검진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서. 저희 형부도 근골격계를 전공하신 영상의학과셔서 저한테 유방초음파 거의 매일 물어보긴 해요. 저 처제 이건 어떻게 줘야 돼요? 막 이러면 그렇게 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유방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암이다 보니까 나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먼저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방암은 생각보다 위험 인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살찌는 행동,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탕후루 같은 거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드시면 몸속에서 그게 나쁜 호르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열량이 높고 달달한 음식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름진 것도 마찬가지죠. 나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요즘 들어서 일회용품에 드시는 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테이크아웃도 커피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텀블러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우리 이상호 원장이 물 들고 들어오는 거 봤는데 페트병에 물 담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스텐컵이라든지 자기 유리잔 이런 거를 마련하셔서 진료실에 그걸 놓고 수시로 마셔야지 페트병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 자체에서도 호르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위적인 그런 제품들과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또 이영경 원장님 모시고 유방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또 의학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경 원장님의 암차는 의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